워렌 버핏은 1930년생으로 2024년 현재 93세입니다. 현재 그의 자산 가치는 무려 150조 원이 넘습니다. 평생 다 쓰지 못할 정도의 막대한 자산을 쌓은 워렌 버핏의 투자 공식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버핏이 처음으로 투자한 종목부터 알아야 합니다. 버핏의 공식적인 첫 주식 투자는 11살에 시작되었습니다. 버핏은 11살 때 차트를 보고 시티즈 서비스 우선주를 38달러에 6주를 매입했습니다. 주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우선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주식은 보통주입니다. 보통주를 가진 사람은 의결권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회사의 운영 방향을 선택할 때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배당금을 받을 때나 회사가 청산할 때 우선순위에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핏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38달러에 산 주식을 40달러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2달러씩 6주를 팔아 총 12달러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40달러에 팔아 넘긴 시티즈 서비스 우선주는 2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버핏은 장기 투자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버핏은 성인이 되어 가치 투자의 대가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레이엄에게 담배꽁초식 투자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려진 담배꽁초를 생각해보세요. 많이 흡연할 수는 없지만 불을 붙인다면 공짜로 한 모금 정도는 흡연할 수 있죠. 즉 많은 이익을 남길 수는 없지만 약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안전한 주식에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PBR이 1보다 낮은 기업의 순자산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에 투자하여 순자산이 주가가 높아질 때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PBR이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비율입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는 회사가 한 주당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냅니다. PBR이 1보다 낮다면 회사의 주가가 회사가 가진 순자산보다 낮다는 뜻이고 일반적으로 PBR이 1보다 낮다면 저평가로 봅니다. 회사가 거의 죽어가더라도 주가만 싸다면 버핏은 매수했습니다. 버핏은 이 담배꽁초 투자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나중에 이 방법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핏은 평생의 투자 동반자 찰리 먼거를 만나게 됩니다. 버핏과 먼거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투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핏은 저평가된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원래의 값에 오르면 파는 담배꽁초식 투자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먼거는 미래의 현금 생산 능력이 지금 지불하는 프리미엄 가격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버핏과 먼거의 투자 방식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 투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버핏과 먼거가 생각한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낮다면 투자하고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높아지면 주식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버핏과 먼거는 어떻게 내재 가치를 정했을까요? 먼거는 버핏이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했지만 버핏 본인은 DCF 방식을 통해서 내재 가치를 계산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DCF 방식은 현금 흐름 할인 방식으로 기업이 벌어들일 미래의 현금을 시간 가치를 고려해 현재 가치로 종합하는 방식입니다. DCF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다루겠습니다. 버핏은 먼거의 조언에 따라 담배꽁초 투자법을 그만두고 1972년 초콜릿 기업인 시즈캔디를 PBR이 3, 즉 순자산 가치의 3배에 달하는 가격에 매수했습니다. 이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브랜드 가치와 사업 모델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와 애플이 있습니다. 버핏은 이러한 기업들로 2024년 1분기 말 현재 257조 원의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57조 원이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만 1년에 몇 조 원이 붙습니다. 우리나라의 1년 국방비가 약 60조 원이니 한 개인이 한 나라의 3, 4년 동안의 국방비를 다 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엄청난 양의 현금을 쌓아 올린 버핏,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버핏의 90% 이상의 순자산은 60세 이후에 쌓였습니다. 넌 여기서 복리의 마법에 대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19.8%입니다. 수익률 19.8%라니 워렌 버핏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버핏이 몇십 년간 꾸준히 수익을 냈다는 점입니다. 워렌 버핏의 대단한 점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연평균 19.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버핏의 대부분의 자산은 투자 경력이 40년이 지난 60세 이후부터 형성되어 지금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257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복리의 마법은 엄청나며 꾸준히 수익을 낸다면 누구든지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입니다. 버핏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의 유명한 말 자신의 능력 서클 안에서 투자하라와 일맥상통합니다. 버핏은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당시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넷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핏을 구식이라고 비난했지만 결국 버블이 꺼지면서 버핏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또 다른 버핏의 중요한 투자 원칙은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해자란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 애플의 기술력과 생태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신용카드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버핏은 이런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인 후 오랫동안 보유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주식의 보유 기간은 영원히 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이런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버핏의 투자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 오히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버핏의 행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버핏은 오히려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 투자들은 이후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죠. 이처럼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선호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원칙들이 버핏을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만들어준 비결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의 투자 여정과 그의 핵심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버핏의 첫 투자부터 시작해 담배 꽁초식 투자, 가치 투자로의 전환, 그리고 그의 주요 투자 원칙들까지 살펴보았죠. 복리의 마법,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기,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 선호하기, 그리고 시장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등 버핏의 투자 철학을 배웠습니다. 버핏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장기적인 투자의 힘과 일관된 전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인내, 그리고 원칙을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선택의 과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버핏의 투자 철학을 본받아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당장 큰 수익은 내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원칙을 지키고 투자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투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